최근에 여론조사가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D-100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여론조사 이 여러 대선 결과들을 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6번의 대선 결과 중에 직선제가 치러진 뒤에 6개월 전, 100일 전에 1위를 한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빼고는 다 이겼더라.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는 하고 있는데 과거 그 여론조사 다른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너무 격차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좀 한번. 지금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그 컨벤션 효과를 몇 주 동안 누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막상막하로 지금 가고 있는데 피로감이 좀 있었죠. 네네.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KBS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5.5대 35.5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12월부터 이대로 가다 보면은 윤석열이 그동안은 컨벤션 효과로 잘 나갔는데 11월 말께 동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잘못되면은 12월 달 들어가서 이재명이 골든 크로스를 맞이하고 윤석열이 데드 크로스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그 전조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또 받쳐주는 게 SBS 넥스트 리서치를 보면요. 34.4% 대 32.7%로 1.7% 차이고 마지막으로 TBS KSO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41.8% 대 39%, 2.8% 차인데 지금 보면은 동률이거나 3% 이하의 오차 범위 내 접전이잖아요. 이것이 11월 말에 그 나온 여론조사 결과고 민심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는 긴장을 가지고 긴장해야죠.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 캠프 일각에서는 그 위안만 얻으려고 해요.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오만하지 않고 절대 교만에 빠짐이 없이 가야 되는데 캠프 일각에서 보면은 10에서 16% 계속 몇 주간 계속되니까 이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엉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믿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리얼미터 아시죠? 리얼미터. 리얼미터를 일명 구라미터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주문 생산이 가능하죠. 리얼미터는 좀 다른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구라미터, 리얼미터가 2019년 이해찬이 호통을 치니까 그다음 여론조사가 14% 올라갔. 그 정도로 엉터리가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윤이 43.7%고요. 이가 35.1%로 8.6% 차이로 나왔는데 이거는 YTN 의뢰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한 거는 윤이 46.3, 이가 36.9%인데 9.4% 차이, 거의 뭐 8, 9%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하고 KBS, SBS, TBS 3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KBS, SBS, TBS는 대개 동률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이잖아요. 지금 중앙일보도 38.9 대 36.1로 그것도 접전이네요. 2.8. 그렇죠. 그것도 접전이죠. 한겨레도 36.1 대 34.4로 그것도 접전이네요. 1.7. 네네. 그다음에 그 4개 기관이 조사한 그것도 32 대 35해 갖고 한 3%.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2, 3% 앞서 있는데 다 오차 범위 내죠. 있는 거고 리얼미터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 9% 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나 캠프 일각에서
나머지는 다 엉터리고 리얼미터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선거에서 깨집니다. 예. 리얼미터라고 하는 것이 왜 구라미터가 됐는가 하면 주문 생산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리얼미터가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는데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리얼미터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캠프의 일부나 보수우파 진영의 위안만 받고 싶어 하고 긴장 없이 좋게 좋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편성을 해서 긴장감을 해체하고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우리 캠프 내지는 주변을 만들려고 하는 업무다. 이택수 대표가 들으면은 지금 뿔낼 텐데요. 뭐 아니 우리 리얼미터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하고. 저는 저 한국에 여론조사 기관 많이 있는데 예. 리얼미터는 대단한 거예요. 이택수 사장은 정말 이 구라미터의 명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서 지난번에 경선 때도 홍준표가 이긴다고 맞습니다. 하고 참 이런 여론조사 대표가 어떻게 그런 예측을 미리 하고 그것도 맞으면 모르는데 또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다 윤석열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여러 그런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근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대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갤럽, 리얼미터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 기관인데 그 대표가 결과를 틀려버렸어요. 리얼미터는 ARS에 의존하잖아요. 예. ARS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아까 KBS, SBS, TBS 3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예요. 예. 그래서 신뢰도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프나 우리 당에서는 이제 우리 당의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워닝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매우 좁혀져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KBS 여론조사도 또 믿지를 않습니다. 35대 5, 35.5. 한국리서치에서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한테 지는 걸로 나오고 네. 뭐 경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KBS가 일종의 똔똔으로 지금 맞춘 것 아닌가? 네, 맞춘 그래가지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꺾이고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틀기 위해서 거기서 깃발을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탁 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오차 범위라도 있잖아요. 예. KBS는 동료를 한 게 11월 말을 이제 스타트로 해가지고 12월부터는 이재명의 골든 크로스, 윤석열의 데드 크로스로 간다는 걸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지금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잡는 거죠. 예. 분위기를 잡는데 문제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예. 중도층이 가장 여론조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리드를 하면서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 리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배재대학교 미디어 컨텐츠 학과 강병호 교수가 예. 그 빅데이터 분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3월 9일까지 사실은 제가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예. 이것도 조금 멘트를 해드릴게요. 예, 한번 좀 빅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업앤다운이 너무 많아서 예. 마지막 순간까지는 흐름만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구체적인 수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큰 틀에서 맞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 강병호 교수 여론조사 SNS 여론조사 융합 예측 시스템 대선 주자 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예상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볼 때 윤석열이 현재 53.3%, 아, 53.4. 이재명 46.7%입니다. 예. 오차 범위 조금 박히죠. 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 5, 6% 정도 여전히 오차 범위 박히다. 그러면은 이게 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6%, 예. 6.6%. 6.6%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과 같은 게 예.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총 305개라고 그래요. 305개요. 근데 서울대 언론정보과의 한규석 교수가 머니투데이하고 이렇게 합작해서 그 분석을 한 것 보면은
윤석열 42, 이재명 36.3으로 평균인자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왔네요. 5.7입니다. 5.7.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거예요. 빅데이터하고 비슷하네요. 예. 예, 여기도 맞습니다. 305개 여론 네네. 조사기관을 다 취합을 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5.7%의 차이로 윤석열이가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고 여기는 6.6% 6.6%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온 여기는요.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아까 그분 거는 이제 전체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 교수 거는 일단 주요 여론조사 기관 있죠. 예. 이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치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빅데이터 버저량이라고 그러죠. 언급량. 예. 이제 구글하고 예, 네이버하고요. 그게 중요하죠. 예,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페이스북하고 예. 트위터하고 이 블로그 있죠. 예. 유튜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특정 단어 언급량을 계산해 가지고 예.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반영이 된 거죠. SNS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융합돼서 하나로 나왔는데 왜 이게 신뢰가 있는가 하면요. 2016년 트럼프 힐러리 미 대선에서 예, 그렇죠. AP통신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14%이 오차범위 이 밖으로 압도적인 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다 힐러리가 당선된 걸로 알았죠. 그래가 CNN에서 전 세계 타전했잖아요. 예.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힐러리가 아니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전체 결과는 빅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때 빅데이터가 맞췄다는 거죠.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우리 강 교수 빅데이터 자료를 예. 제공을 받아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언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 조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줍니다. 빅데이터 네, 분석이. 예, 그래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의 어떤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려면은 여기에 뭐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모든 것을 종합한 빅데이터 분석. 그렇죠.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하다고 정확합니다. 봐야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임박해서 이제 박빙으로 임박하면 결국 49대 51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전이고 이 혼전인데 이거를 여론조사가 어떻게 100%이 성과 패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빅데이터만이 이거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빅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여론조사하고 소개를 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렇죠. 아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워낙 들쭉날쭉해갖고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야. 또 여론조사는 마사지가 좀 많이 들어가. 마사지가 들어가죠. 예, 정부가 홍보에 관련된 예산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요,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200개가 넘어가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거 주면서 네. 되게 민주당 기초단체장이잖아요. 지금 뭐 광역도 더 뭐 예, 강력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알아서 그냥 여론조사 기관이 마사지를 하고 또 하나는 양정철이가 선수잖아요. 선수지, 선수. 그리고 이쪽은 선거 자금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 대장동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들한테 한 건당 1억씩 싸주면은 예. 그렇게 합쳐봤자 선거철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뭐 얼마예요? 별거 다이죠. 대장동 돈에 비하면은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런데 네.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도 지금 빠진 상황에서 전 여론조사가 다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한겨레에서까지도 예.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과연 대세론을 이대로 구축할 거냐 아니면은 이 진중권 전 교수 이야기처럼 이분도 김종인 오거나 이렇게 그 라인 아닙니까? 그쪽을 뭐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분 영이 무산된 뒤로는 자꾸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던데 12월 중순쯤 되면은
이른바 저쪽에서는 골든크로스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될 예.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고 일종의 평론가 아닙니까? 예. 평론가가 뭐 이 상황 전체를 파악해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빅마우스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아니 저는 진중권 교수 분석에 그래서. 대해서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네. 12월 중순 정도 되면요. 진중권 교수가 한 번씩 던지는 말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예. 워닝 메시지로 이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윤석열 대세로는 컨벤션 효과가 유지되던 11월로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12월은 이 본격적인 혼전 양상으로 들어가고 3월 달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대 49로 가요. 절대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전을 보면은 과거 뭐 쭉 여러 대선 아예 뭐 이명박 정동영처럼 그냥 격차가 워낙 벌어지고 네.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한 그 지지율도 여러 번 뒤집혔다 엎어졌다 합니다. 예,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그냥 뒤집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또 호재가 나타나갖고 상대편의 실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맡아도 흑색선전 이런 걸 이제 또 본격적으로 본선전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TV 토론. 예.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들도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V 토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아주 네. 거의 초박빙이랄까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경고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정권 교체 욕구가 여전히 빠졌다 해도 53%를 넘어가면은 얼마나 호재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망을 지금 흡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 민주당 지지층 있죠? 그쪽을 거의 90% 흡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70%밖에 흡수를 못 하고 있고 30%를 마저 흡수를 해야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이기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대위가 절대 겸손해야 되고요. 후보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처럼 자꾸 후보를 흔드는 후보 까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당 대표는 뒤로 빠져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일에 맞습니다. 매진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후보고 동료로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다 결제받고 인사도 결제받아 뭐 전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자발적으로 보이콧하면서 데이 오프를 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치를 때까지 3월 9일까지만 그냥 이준석 대표가 오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홍보 미디어 본부 있죠. 그쪽은 예. 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잘했습니다.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는데 그 미디어 본부장 맡아가지고 미디어 쪽에는 아주 대표가 전문성이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 살려가지고 이준석은 미디어, 뉴 미디어 하고 그다음에 김병준은 국정과제 챙기고 나중에 이제 김종인이 돌아오면은 총괄해서 큰 그림 그리면서 굵직굵직한 대이재명 대민주당 메시지 생산해서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가고 그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